인플레이션 도대체 언제 끝날까? 2022년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가파른 금리 인상이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죠. 그런데 요즘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네, 완화 신호네 하면서 곧 인플레가 끝날 것처럼 기사가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정말 인플레가 정점을 찍은 게 맞을까요? 인플레이션이 문제라면 그 문제의 원인이 있겠죠. 이번 인플레의 원인을 코로나 시기에 많이 풀린 통화량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파동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금리가 오를 대로 올랐고 원자재 파동도 일단락되었으니 인플레이션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석학들과 실무 경제를 담당하는 분들은 오히려 인플레가 지속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플레는 거의 끝난 걸까요? 아니면 지속될까요? 지속된다면 얼마나 오래가고 끝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할까요? 그 답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으니 함께 알아볼까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통화량 증가 때문이다. 경제를 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합니다. 학자들마다 학파가 따로 존재할 정도죠. 하지만 지금 주류경제학에서 통화량과 물가에 대한 경제이론의 우세 학설로는 화폐수량설의 어빙 피셔, 유효수요 이론의 케인즈, 통화주의의 밀턴 프리드먼 등이 있습니다. 이걸 다 알려면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아주 쉽게 이야기할게요. 화폐수량설은 간단히 말해 통화량 팽창으로, 즉 돈이 많이 풀리는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관점입니다.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은 경기를 살리려면 통화, 즉 돈을 풀어야 한다는 이론이고요.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인플레이션은 결국 통화량과 관계가 있다는 걸 딱 아실 겁니다. 직관적으로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돈이 많이 풀린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짚고 넘어갈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통화량 증가 때문이다. 여기서 장기적이란 몇 년일까요?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장기는 보통 10에서 30년이죠. 국채도 보통 장기채는 10에서 30년입니다. 그러니 장기적이라고 하면 최소 1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안 된 코로나만 가지고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장기적으로 통화량 증가를 일으키는지, 또 무엇이 그 장기적인 통화량 증가를 끝냈는지 알면 인플레이션 종식의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이다. 그럼 5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금리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금리를 나타냅니다. 차트에서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의 금리를 볼게요. 소폭의 상승과 하락이 작은 파동처럼 반복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약 30년간 금리가 치솟는 형태이죠. 이게 바로 30년간의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한국에는 이 30년의 인플레이션 시대를 직접 체험한 분은 안 계시죠. 한국은 찢어지게 가난한 시기를 거쳐 70년대 초반부터 고도의 성장기였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시대일 때도 고속 성장으로 그냥 뚫고 지나갔습니다. 다시 차트를 보면 그 후 1980년 초반을 기점으로 2022년도 초반까지 약 40년 동안 금리는 대체적으로 꾸준히 하락하죠. 이때는 디플레 시대겠네요. 정확히는 세계 물가가 안정된 황금기였습니다. 즉 인플레나 디플레는 작은 파동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만 인플레 시대는 약 30년, 물가 안정 시대는 약 40년에 걸쳐 일어난 겁니다. 22년도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금리가 상승했죠? 여러분은 지금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진국형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새로운 인플레이션 시대의 서막일까요? 차트만 가지고는 알 수도 없고 그렇게 단순하게 예측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지난 인플레 시대의 세계사 배경과 지금의 세계 흐름을 비교해 볼게요. 역사적 기록은 중요하니까 기록된 것이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건은 전쟁이죠. 50년대에서 80년대 인플레 시대는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특히나 냉전에서 파생된 국지전이 많았습니다. 냉전의 소산인 한국의 6.25, 미국 케네디 대통령 임기 중 쿠바 미사일 사태, 미국이 패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고 전 세계가 이념으로 갈라졌습니다. 이런 진영 간 대립은 세계화와 정반대 효과를 불러옵니다. 지금도 당시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세계화가 붕괴되고 블록화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위험성도 고조되고 한국과 북한의 전쟁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하나였던 세계 시장이 각자 따로 노는 여러 개의 시장으로 분화되는 것이죠. 다시 60년대로 돌아가면 미국은 60년도부터 15년간 지속된 베트남 전쟁의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달러를 무지막지하게 찍어냈습니다. 거기다 1971년 닉슨 미국 대통령은 금 보유량에 비례해서만 달러를 발행하도록 제안했던 브레튼 우즈 협정 폐지를 선언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베트남 전쟁 시기부터 달러 통화량이 폭증하게 된 셈이죠. 지금도 더하면 더했지 다르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팬데믹 시기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화폐를 찍어내는 양적 완화를 단행했습니다. 지금도 금리가 오르는 것으로 보아 증가됐던 통화량이 아직 감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전 인플레 시대에는 원자재 파동이 있었습니다. 1973년부터 시작되어 4차까지 일어난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 때문에 석유 파동, 즉 오일 쇼크가 있었죠. 미국을 비롯해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두둔했고, 이에 반발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화해 수출에 제한을 가한 거죠. 지금은 어떠한가요? 이번엔 러시아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무기화하고 있죠. 게다가 사우디가 석유 생산에 제한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사우디를 중심으로 석유 생산 제한은 계속되고 있는 형국이에요. 거기다 중국의 히토류, 리튬 등도 무기화가 진행되고 있네요. 최근에는 원자재 파동이 조금은 잠잠해 보이지만 아직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과거의 인플레 시대를 일으켰던 원인 3가지가 지금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세계 시장의 블록화, 통화량 증가, 원자재 파동, 이렇게 3가지죠. 역사적 경험에서 인플레이션의 종식 시기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럼 과거의 인플레 시대가 끝난 이유를 살펴보면 무엇이 인플레 종식의 전제 조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50년도부터 80년대까지 30년간 혼란스러웠던 여러 전쟁이 끝나고 세계화가 확산되었습니다. 진영과 이념에 상관없이 세계가 하나의 큰 시장이 된 것이죠. 두 번째, 세계화가 되면서 이전에 증가했던 통화량이 중국, 러시아 등 막혀있던 시장까지 진출했고, 결과적으로는 통화량 감축 효과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세계화로 인해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수출 국가가 다양해지면서 원자재 파동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었죠. 따라서 세계 경제가 인플레 시대를 극복하려면 3가지 전제 조건이 중요하겠네요. 가장 중요한 세계화의 복원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 통화량 감축, 그리고 원자재 수급 안정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미국이 전 세계로 흩어졌던 반도체를 비롯해 핵심 제조업들을 자국으로 유치하려 하고 있죠. 이걸 보면 세계화는 당분간 다시 복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 나타난 인플레이션은 잠깐의 현상이었다기보다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플레 시대의 한국이 걱정이다. 인플레이션은 잡초와 같이 뽑아도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시대의 한국의 상황을 수치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면 더 암울합니다. 한국의 경제위기 탈출구는 내수 성장이나 수출 성장, 이 2가지가 핵심인데, 내수는 벌써 가계부채 때문에 폭망이죠. 고금리 때문에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수출 성장이 남아있는데 최근 무역수지 적자를 보면 너무너무 걱정되네요. 하지만 경제 상황은 생물처럼 유동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은 목숨 걸고 장사를 하니 희망을 걸어보자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다룰 얘기가 아주 많아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도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